아마추어 콩쿠르잖아요. 네. 근데 3차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가 팀이 3,000팀이랬어요. 3,000팀이요? 네, 어쨌든 이제 음악가는 아니지만 저는 항상 맨날 생각한 게 아마추어로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전공생 이상의 지식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연주에 할 때도 엄청난 열정을 쏟아부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섭외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그 플룻이라는 악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고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됐는지. 원래 어렸을 때 7살 때부터 한 4학년, 5학년까지는 피아노를 배웠었어요. 근데 그 피아노를 좀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네. 약간 콩쿠르를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약간 선생님도 엄청 혼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이제 피아노 그만두고 이제 다른 악기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플룻을 사주셨어요. 근데 플룻을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 그냥 하루 종일 그 악기를 엄마가 사준 날부터 하루 종일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네. 그때 시작을 했었는데 5학년 때 네. 하루 종일 플룻 선생님은 괜찮았나요 그때는? 네네 그때 저는 크게 혼낸다든지 뭐. 네네 그냥 되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네, 방과후 수업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선생님이 되게 좋았었고 정말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제 교사지만 그때 학교 안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도 엄마가 엄마 업무가 그런 거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죠? 네. 초등학교에. 네. 네, 엄마가 이제 지휘도 해가지고 너 이제 플룻 하니까 여기서 이제 활동도 해라. 그래가지고 오케스트라도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중1 때부터는? 네네 이제 중1 때부터는 그냥 악기를 완전 접고 그냥 완전 공부에만 매진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는 또 이제 한이 맺혔으니까 네.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케스트라 열심히 하고 그래서 거의 막 그 제가 이제 뭐 하면은 엄청 좀 열심히 했던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부도 그렇고 악기도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대학교 수업을 하면 9시쯤 시작하잖아요. 근데 8시까지 가가지고 학교 안에 연습실이 있어요. 그 이제 교대다 보니까. 교대니까. 네. 그래서 좋다. 네, 너무 좋죠. 텅 빈 어떤 공간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 네네네. 그 막 피아노 막 빽빽하게 있고 그 연습실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거의 아침마다 1시간씩 이렇게 연습을 하고 수업을 들어가고 막 공강 때도 막 악기만 거의 막 하루 종일 불고 막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연습을 그러면 그 아침에만 하셨어요? 아니면 끝나고도 하시고? 끝나고도 하고. 레슨은 그럼? 네, 레슨도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오케스트라도 하고 막 거의 그냥 음악만 한 것 같아요. 교대를 다녔지만 사실상 음악을 한 네네네. 세월들이었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네네. 하셨었고. 네. 그리고 안명주 선생님한테 이렇게 레슨을 받게 된 거는 어떤 이유였을까요? 아,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난 다음에 세종 시민인 오케스트라인가 그거를 이제 했었는데 거기서 친한 언니가 안명주 선생님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배우게 됐는데 이제 그때 인생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또 이제 그때 또 완전히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선생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주말마다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그때도 거의 그냥 퇴근하고 그냥 자기 전까지 연습을.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연습실을 막 따로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고 선생님 되고 나서는 그 집에서 6시에서 9시나 10시까지 거의 매일매일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안 식구들이 너무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끔 다들 그러죠. 그게 큰 걸림돌이죠. 맞아요. 가족들이 항상 시끄러워하니까. 전공하시는데도 그래요? 그럼요. 다 그렇죠. 아니 전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말은 안 하지만 시끄럽다는 거죠. 전공해도. 그래서 이제 뭐 이웃들한테도 그렇고 맞아, 그런 맞아. 거는 이제 뭐 외국이든 한국이든 전공이든 취미든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하죠. 플룻이라는 악기가.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어가시면. 네,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근데 약간 그래서 더 약간 소리에 더 예민하게 이상한 소리 안 내려고 막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안명주 선생님 만나게 되면서 약간 내가 악기를 하는 목적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었거든요. 지금은 교수님이어서 이제 레슨을 안 되겠지만 네, 그때 네. 당시에는 가능했던 거죠. 네네, 그때는 가능했어요. 그리고 네. 뭔가 어떤 게 특히 딱 달랐나요? 이때까지 배운 플룻 선생님이랑 인생 선생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게 레슨에서 딱 달랐어요? 완전히 저한테 맞춤식으로 제가 공통적으로 뭐 예를 들어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뭐 크게 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맞춤식으로 너는 이렇게 해서 그 방법을 그 어떤 목표까지 가는 그 방법을 엄청 디테일하고 저한테 맞게끔 그렇게 되게 잘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선생님을 제가 초등학교 때 만났으면 전공을 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진짜 그래서 많은 걸 또 고치기도 했겠네요. 막 엄청 많이 고쳤어요. 나쁜 진짜. 습관이라든지. 그냥 아예 다 고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저도 새로운, 그러니까 어떤 배운 학생을 보면은 네. 딱 보자마자 고쳐야 될 것들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안 고치고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맞아요. 예를 들면 손목을 예를 들면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거 고치는 것 짜증나가지고 너무 그러는데 사실 이제 안명주 선생님 정도 선생님 되시면 딱 보자마자 그쵸, 연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을 거고 네, 그런 네. 거 하나씩 딱 고쳐주신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훨씬 낫던가요? 엄청 그냥 다른 사람. 이때까지 분 거는 그냥 네, 이때까지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약간 그 정도로. 그리고 되게 엄청 크게 발전했던 부분이 테크닉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 자세가 편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전 처음에 당연히 하루아침에 탁 고쳐진 게 아니라 막 손에 막 테이프 감고 막 난리 났어요. 막 안 되니까 이게 네. 처음에는. 바뀔 때는 굉장히 힘들죠. 네, 너무. 바뀌는 기간 동안은. 네네네. 그래서 목표가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배우면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협연을 꼭 해보고 싶다. 왜냐면 이 협연이라는 게 전공자도 진짜 힘들고, 막 체력적으로도 진짜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그 연주도 엄청 잘해야 되고. 오케스트라와 뭔가 내가 협연을 꼭 해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진짜 무모한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나 당장 이뤄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되게 그 버킷리스트처럼 되게 오랜 기간을 갖고 내가 뭐 하면은 너무 좋겠다. 약간 그 정도로 약간 닿을 수 없는 레슨을 꿈? 받으면서 네네. 받으면서. 네네.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콩쿠르를 같이 준비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콩쿠르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집중력 있게 더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곡을 더 이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콩쿠르를 나가게 됐는데 그 콩쿠르 중에 아마추어 콩쿠르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대상을 타면 협연을 무료로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너무 조건이 괜찮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당연히 그 상을 탈 생각은 진짜 전혀 없었고 그냥 경험을 쌓아야겠다. 네. 약간 그런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됐는데 네. 그게 언제쯤인가요? 대학생 때 아니면 아니 선생님 할 때. 때. 네, 선생님 할 때였던 것 같고 네, 선생님 한 4년 차인가? 5년 차 그쯤 네.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정말 너무 운이 좋게 된 거죠. 그래서 1등 1위. 네. 그 콩쿨 이름이 뭐예요? 소리얼 아마추어 피라모닉 콩쿨? 네네. 그래서 소리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할 수 있는 게 부상으로 주어지는 콩쿨이었던 거고 네네네. 거기서 1위. 근데 그게 그 부문별로 1위를 뽑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관악 부문? 관악 부문. 네. 네. 관악 전체에서 1등 하신 거네요, 어쨌든. 네. 진짜 그렇게 잘하셨나 봐요. 그리고 테크닉이 좋아졌으니까. 맞아. 또, 테크닉이 엄청 좋아지고. 그리고 테크닉을 넘어서면, 그러니까 테크닉이라는 장벽이 뭐 전공생들도 엄청 항상 있지만 그걸 넘어서면 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테크닉이 안 되면 사실 음악에 집중 못 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냥 다른 거 신경 쓰느라. 그쵸. 어쨌든 그 1등을 하셔서 그럼 협연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네, 협연을. 그래서 롱텀 했어요. 목표였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게 되신 거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
아니 내가 실력도 안 되는데 무슨 협연이냐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네. 아 나 진짜 나 못할 것 같은데 막 계속 막 이런 약간 비관적인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어찌저찌 해서 이제 무사히 마치기는 어떤 곡 하고. 하셨어요? 저 라이네케 콘체르토 1악장 아, 했었어요. 네. 그건 직접 고르신 건가요? 아 그게 콩쿠르 곡이었어요. 아, 선생님이 그걸 하자고 하셔가지고 라이네케 콘체르토를 일단 한 거 자체도 대단한 거고 그걸로 협연을 한 건 또 더 왜냐면 뭐 좀 생각해야 될 게 혼자 하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게 많으니까. 네. 그래서 어떠셨어요? 느낌은? 협연했을 때요? 네. 제정신이 아니었죠.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드레스 입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불편했어요. 진짜. 불편하죠. 너무- 드레스도 맞추고. 네, 진짜. 그리고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악기에 부는 거에만 이제 집중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옷이 너무 불편하고 신발이 또 너무 그 굽이 높은 걸 신으니까 또 이제 배에 또 힘이 또 잘 안 줘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약간 부차적인 게 되게 신경을 네, 많이 화장도 썼던 하셨을 테고. 그니까 머리도 하셨을 화장도 테고. 진짜 저 원래 막 그렇게 화려한 스타일도 아닌데 관객들이 많죠.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많았죠. 그때 든 생각은 그냥 저는 틀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망신만 당하지 말자. 약간 그런 거. 나 진짜 그냥 연습한 대로만 하자. 약간 진짜 그냥 연습한 거에서 50%만 나온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당연히 100%안 나오잖아요. 100%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사람이니까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그냥 틀리지만 말자. 그래서 네. 큰 사고 없이 잘 맞추시고. 네네네네. 큰 사고 없이. 그리고 제가 진짜 그날 아 맞아 그날 제가 너무 이제 떨려가지고 지휘자님한테 제가 악보를 보고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휘자님이 이제 리허설 할 때도 악보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실제로 하려고 하는데 저보고 악보를 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약간 제가 그때 이제 거부를 못하고 그냥 알겠다고 이러고 악보를 믿고. 네, 악보를 그냥 빼놓고 그냥 했어요. 근데 진짜 무사히 안 틀리고 네 진짜 위기가 몇 번 있죠, 라이네케. 그리고 약간 비슷한 거 올 때가 있거든요, 1악장에도. 그래서 혹시 다른 데로 쓸 수가 있어요. 맞아. 근데 이제 오케스트라가 또 도와주니까 그 음악을. 네. 어쨌든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목표도 이루시고. 네, 그래서 약간 나는 이거를 되게 길게 봤던 목표였는데 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목표를 이룬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해에 또 마침 그 안명주 선생님이 줄리어든데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 선생님의 선생님인 그 캐롤 윈센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스터 클래스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직접 받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안명주 선생님이 해볼래 이래가지고 네, 하게 됐는데 그때도 진짜 너무 영어를 많이 또 배웠고. 잘하시니까. 대충 다 알아듣기는 하고. 근데 그 통역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계셨긴 하지만 아무튼 그때도 라이네케로 또 마스터 클래스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진짜 약간 아마추어로서 누릴 수 있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많은 것들을 그렇죠. 네, 왜냐면 경험을- 오케스트라 활동하는 것도 사실은 이루고 싶은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거 하셨고 네. 협연하셨고 네. 마스터 클래스 받으셨고 콩쿨도 나가고 네, 콩쿨도 1등 해보시고 이제 아마추어로서는 거의 정점에 있는 건가요?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더 했으면은 전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멈췄어요. 그래서 약간 그 이후로 전공까지도 염두에 두셨어요? 약간 할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할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 교사를 때려치고? 그렇죠. 오, 생각을 했었는데 깊게 가셨구나, 생각이. 네. 근데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목표가 그 약간 내가 스스로의 마음에 드는 음악을 하고 싶다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목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마음에 안 들지, 내가. 그래서 약간 그런 끝도 없는 목표를 또 세우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체력적으로. 끝이란 게 없으니까. 끝이 없죠. 협연은 했지만 그 음악 이제 딥하게 들어가면 또 끝이 없으니까. 네. 끝이 없고.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도 이거는 그 이룰 수 없는 목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품으면서 나는 그냥 평생 동안 음악을 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지금 너무 힘드니까 좀 쉬어야겠다 해서 그때 마스터 클래스 받고 좀 쉬었거든요. 네. 근데 쉬는 와중에 그 친한 오빠가 그 이제 그 공무원들만 나가는 또 그 공무원 콩쿨 있어요. 공무원 네. 음악대전이라고. 근데 거기를 나가자고 하시는데 그 오빠가 거기를 6번인가 7번 나가는데 다 떨어졌다고 하시면서 플룻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그 오빠는 비올라인데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팀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해보자고 그래서 그 오빠는 이제 거기 한이 맺히신 분이 있어서 이제 그 오빠가 이제 몇 명 섭외해가지고 저를 포함해가지고 저랑 피아노 그리고 그 오빠 이렇게 셋이서 그걸 나가게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연습을 엄청 많이 해왔었으니까 진짜 많이 갖춰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콩쿨에서도 네, 3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실내악으로? 네, 실내악으로. 곡은 뭐 하셨어요? 멘델스존 그 피아노 트리오 1번. 첼로를 편곡하시고. 네네네. 첼로를 네. 비올라로 하고 제가 바이올린을 대신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무슨 그 아마추어 콩쿨이잖아요. 네. 근데 3차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가 팀이 3,000팀이랬어요. 3,000팀이요? 공무원들 네, 진짜 전국에. 근데 공무원의 그 경계는 없는 거고 어떤 공무원들 네네네. 참가할 수 있어요? 네네. 뭐 그럼 군인의 경찰에 막 다 왔어요. 소방대원에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진짜 다 와가지고. 거기서 전체 3위. 네, 그 클래식 기악 부분에서. 그래서 대단하시네. 막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왜냐면 3차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1차는 CD였어요. 그래서 막 그때 오빠가 막 국제 콩쿨이네. 그러니까 거의 국제 콩쿨. 그래서 막 그 음향 기기도 샀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로 녹음해가지고 CD 만들어서 내고 그다음에 2차, 3차는 또 다들 서울 사는데 네. 세종시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청사 거기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막 2차, 3차는 막 KTX 타고 막 네. 국수 먹으면서 막 콩쿨 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단. 어쨌든 네.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또 재밌잖아요. 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또 연마는 또 그 네. 계기가 되고 네.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마추어 분들한테 이렇게 동기부여 해줄 때 어떤 학생이 있다 치면 그게 뭐 성인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적으신 분이든 이제 약간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글을 아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좀 장벽이 더 높은 어떤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엄청 좋은 악보들이 많잖아요, 일단. 그래서 네네. 악보만 사면 그거를 내가 연주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멘델스존 트리오도 하시고 라이네케 콘체르토도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하면 진짜 많거든요, 할 곡이. 너무 많아요. 네. 평생 해도 모자. 평생은 못하죠, 네, 진짜. 못해. 그래서 제가 본 악보 사이트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네. 거기 보면 알파벳 A도 끝내기 힘들어요. 바흐로 가기도 힘들어. A가 너무 많아서. 진짜. 오케스트라 활동 계속 하고 계신가요? 그때 제가 안명주 선생님 만나게 해준 게 이제 오케스트라 안에서 그 친한 언니가 이제 소개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명주 선생님 만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오케스트라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그때 제가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 할 때였는데 그 개인곡이랑 오케스트라를 병행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직장도 있고 하니까 그 오케스트라 가면 거의 막 토요일에 아침부터 거의 막 밤까지 하루 종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그쵸. 개인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그냥 하나만 하자. 네. 지금은 레슨은 좀 쉬고 계신가요? 네네, 지금은 쉬고 있고 그 이후에는 그냥 약간 음악을 좀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 앙상블이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혼자 하는 것보다. 네. 네. 그래서 그 팀으로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다 결혼해가지고 다 헤어졌어요. 네. 다 헤어지고 이제 다른 팀을 꾸려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한 1년에 4번 정도는 이렇게 그냥 공연을 네,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냥 조금 쉬고 있는 계신 그냥 거고. 혼자서 하고 있는. 네.